요즘 MZ세대에서 유튜브 크리에이터는 가장 핫한 직업 중 하나인데요. 각국 외국인들은 자신만의 개성 넘치는 콘텐츠를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한국 문화를 좋아하는 외국인들은 한국 없인 못 산다며 다양한 경험을 유튜브로 공유합니다. 먹방, 여행 브이로그, 한국어 배우기, K-팝 리액션 등 재미있고 공감 가는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죠. 이들은 단순한 팬이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요. 영국 출신 여행 유튜버 이사벨라는 우연히 한국을 추천받아 방문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한국 문화를 촬영하며 유튜브 채널이 급성장하면서 인기를 얻죠. 한편 이사벨라의 성공을 확인한 부모님은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튜브 수익과 영국 방송 출연을 계기로 딸의 삶을 인정하고 응원합니다. 지금부터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사벨라 22살입니다. 영국 출신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죠. 어릴 때부터 예술과 공연을 좋아해서 한때 가수를 꿈꾸며 연습생 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엄격한 규율과 제한된 생활이 저와 맞지 않는 것을 깨닫고 결국 연예계 데뷔를 포기했어요. 대신 저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무대로 삼고 싶다는 생각에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런던의 작은 아파트에서 눈을 떴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빅벤과 템스강은 여전히 저를 설레게 하지만 요즘은 그 설렘보다 불안이 큽니다. 여행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영상을 찍고 자유로운 삶을 만끽하고 싶지만 영국은 예상보다 훨씬 버거운 곳이에요. 런던에서 성공하고 싶다는 야심찬 목표로 머물러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구독자 수는 정체되었고 매달 나가는 생활비와 렌트비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를 지치게 하는 것은 안전이 문제였죠. 영국에서의 생활은 매 순간 긴장을 늦출 수 없었어요. 런던의 지하철에서는 예상치 못한 소매치기 위험이 있었고 밤거리는 위험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어요. 피카딜리 서커스에서 브이로그를 촬영을 한 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튜브 지하철에 탔습니다. 그런데 웬 남성이 비틀거리며 다가오더니 저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애써 무시하며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어요. 하지만 남자는 집요하게 따라붙었고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며 요동쳤어요. 주변 사람들은 무심하게 고개를 돌린 채 각자의 세상에 몰두해 있었죠. 도와줄 사람은 없었어요. 그 순간 지하철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내려 다른 칸으로 이동했어요. 다행히 남자는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어요. 이렇게 불안해하면서까지 런던에 있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쉽게 포기할 수는 없었죠. 저의 부모님은 철저한 교육자이십니다.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장, 어머니는 대학 교수로서 학업과 안정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딸이 유튜버로 활동하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셨습니다. 너무 무모한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걱정을 하셨죠. 부모님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니었어요. 영국에서의 불안한 생활을 생각하면 안정적인 직업이 그리워지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오랜 고민 끝에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갈등을 겪으며 집을 떠났고 런던에서 홀로 고군분투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 쉽지 않다면 다른 나라에서 다시 도전해보면 어떨까? 새로운 여행지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일본으로 가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런던에서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세계 여러 나라를 여행했지만 일본은 그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어요. 런던에서 유명한 한 프렌치 레스토랑에서 촬영을 하던 중 옆 테이블에서 고급 정장을 입은 일본인 남성이 저를 흥미롭게 바라보았죠. 촬영이 끝나고 나가려는 순간 그가 다가와 유창한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그는 일본에서 온 유명한 사업가였고 런던에 출장을 왔다고 했습니다. 대화는 예상보다 즐거웠고
우리는 함께 와인을 마시며 늦은 밤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적극적으로 데이트 신청을 했어요. 일본으로 한번 초대하고 싶다고 했죠. 그의 자신감과 매너 있는 태도에 끌렸고 일본에 대한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결국 저는 그를 만나기 위해 일본으로 향하기로 했습니다. 도쿄는 정말 놀라운 곳이었어요. 고층 빌딩과 네온 사인이 빛나는 거리, 정갈한 지하철 시스템, 그리고 매일같이 정장 차림의 직장인들. 마치 미래 도시 같았습니다. 그는 공항에서 저를 직접 맞이해 주었고 고급 호텔에서 멋진 디너를 예약해 두었더군요. 처음에는 감동이었습니다. 일본의 정갈한 분위기, 세심한 서비스, 그리고 우아한 다이닝 경험까지 그는 매우 세련되었고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도 세심했습니다. 전통 가이세키 요리를 먹으면서 일본의 식사 예절을 배우고 료칸에서 온천을 경험하며 일본의 정취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문화적 차이가 피부로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젠틀했던 그가 점점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듯 했지만 점점 정해진 틀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암묵적인 기대를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다양한 음식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그와 함께하는 식사는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똑같은 매뉴얼 같은 음식, 똑같은 예의 바른 대화, 그리고 변하지 않는 패턴은 아무 감정 없는 기계 같았죠. 그는 항상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저는 점점 그가 가식적으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말과 행동이 마치 정해진 스크립트처럼 보였습니다. 처음엔 그가 진심으로 저를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단순한 해외에서 온 특별한 여자 그 이상도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은 깔끔하고 정리된 도시,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철저한 예절이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정형화된 삶 속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긴자에서 쇼핑을 하던 중 거리를 걷고 있는 여성들을 유심히 보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한 여성들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대부분이 한국 여자들이더군요. 어딜 가도 일본 여성들은 조용하고 단정한 스타일이었지만 반대로 한국 여성들은 당당하고 트렌디해 보였어요. 패션도 세련되었고 무엇보다도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일본에서의 생활이 점점 답답하게 느껴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도쿄의 번화가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던 중 화면 너머로 여러 시청자들이 저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대부분 한국 이야기를 묻는 질문이었고 전 한국이란 나라는 알지를 못했지요. 그때 한 한국 여성분이 제 방송을 보고 직접 다가와 말을 걸어왔어요. 일본도 좋지만 한국도 한번 가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곳이에요. 처음엔 가볍게 웃으며 넘겼지만 왠지 그녀의 말이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는 한 번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지만 이상하게도 점점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날 그녀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이름은 소희, 일본에서 유학 중인 한국인 친구였어요. 우리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앉았고 처음 보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꽤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일본은 정돈되고 세련된 곳이지만 어딘가 좀 차갑다는 말에 너무 공감되었죠. 나만 느끼는 게 아니었어요. 일본에서는 너무 예의를 차리느라 속마음을 쉽게 말하지 못할 때가 많죠. 한국은 조금 달라요. 대화도 더 솔직하고 감정을 좀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해방되는 기분이 들었어요. 일본에서는 항상 정해진 틀 속에서 행동해야 하는 것 같았는데 소희와의 대화는 너무나도 편하고 진솔했어요. 결국 저는 한국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소희와 함께 서울로 향하며 그녀의 가족이 운영하는 강원도의 작은 펜션에서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은 하얀 눈이 소복히 내리기 시작했어요. 일본에서도 눈을 본 적은 많았지만 이곳의 풍경은 너무 달랐어요. 고즈넉한 산속,
한옥 스타일의 따뜻한 펜션, 그리고 벽난로 앞에서 마시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유자차까지 너무 따뜻했어요. 바로 내가 찾던 감성이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유튜브 영상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풍경을 담고 감정을 솔직하게 말했죠. 그렇게 촬영을 마치고 잠에 들었는데 다음 날 아침 유튜브 조회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어요. 보통 하루에 몇천 뷰 나오면 만족했는데 이번 영상은 하루 만에 수십만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구독자 수도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제 솔직한 감정과 겨울 감성을 담은 영상이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산 것이었죠. 그날 이후 저는 본격적으로 한국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골목길을 거닐며 작은 카페와 한국의 다양한 음식을 먹고 그 맛을 솔직하게 리뷰했어요. 한강에서 자전거를 타고 남산에서 야경을 보며 한국의 매력을 하나하나 발견해 나갔습니다. 한국을 소개할 때마다 이상할 만큼 또 다른 저를 발견하는 느낌은 말할 수 없는 감동이었죠. 그리고 점점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싶은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의 한국 이야기가 남게 되었지요. 한국에서의 촬영이 생각보다 너무 잘 풀렸어요. 단순한 여행 콘텐츠로 시작했지만 한국에서의 생활과 문화를 깊이 있게 다루기 시작하면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기쁨의 연속이었어요. 한국에 정착할 생각 없냐는 소희가 농담처럼 던진 이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원래 계획은 몇 주 정도 머물다가 다른 나라로 떠나는 것이었지만 한국은 다른 나라들과 달랐어요. 영상 조회수도 높았고 콘텐츠 소재도 무궁무진했어요. 무엇보다도 이곳에서의 삶이 점점 더 재미있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 소희가 결정적인 인연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기철을 소개받았습니다. 기철은 제가 예상했던 한국 남자들과는 달라 보였어요. 일본에서 만났던 사업가들은 지나치게 형식적이거나 가식적인 면이 많았고 어디를 가든 격식을 차려야 했어요. 그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사람이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도 많았고 다양한 체험을 도와줄 수 있는 친구였죠. 기철 덕분에 저는 한옥에서 전통 한복을 입어보고 김장 체험도 하며 심지어 전통시장에서 떡볶이를 만들어보는 콘텐츠까지 촬영했어요. 그와 함께 데이트하면서 한국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튜브 채널이 빠르게 성장하던 어느 날 기철이 갑자기 폭탄 발언을 하는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부모님을 영상에 촬영하자는 거였죠.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기철은 진지했죠. 솔직히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굉장한 콘텐츠가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철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기철의 부모님께서 차려주신 밥상은 어마어마했어요. 갈비찜, 잡채, 김치찌개, 그리고 직접 만든 전까지 그 정성과 환대에 저는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부모님은 처음에는 조심스러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편하게 대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결혼 이야기에 순간 저는 당황해서 젓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영상 찍으러 온 자리에서 갑자기 결혼 이야기라니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우연치 않게 기철 부모님이 결혼을 승낙하는 이 장면은 유튜브 역사상 가장 많은 조회수를 기록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영국 유튜버, 한국에서 결혼 승낙받다. 댓글은 폭발적이었고 팬들은 미친 듯이 반응했습니다. 한국 부모님은 이런 식으로 결혼 승낙하는구나. 이제 한국에서 못 나가겠네. 댓글은 폭발적이었어요. 이제 기철은 단순한 친구가 아니라 유튜브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는 저와 함께 영상을 찍고 함께 기획을 하면서 더 즐겁게 일하기 시작했죠. 솔직히 말하면 나도 이 일이 재미있어졌어. 그냥 직장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철의 말에 왠지 손해를 보는 느낌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우리 채널은 점점 커졌고 이제는 단순한 여행 콘텐츠보다는 한국 문화와 일상을 함께 나누는 글로벌 커뮤니티로 발전했습니다. 일본에서의 답답한 삶을 떠나 이제 저는 진짜 원하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이 모든 경험은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죠. 한국에서의 끝없는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부모님은 절대 이해하지 못하셨죠. 저희 부모님은 전형적인 교육자셨고 두 분 모두 안정적인 삶을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제가 세계 곳곳을 여행하며 유튜브를 한다는 사실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셨습니다. 그때는 단순 이 직업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질문에 저는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좋아서 시작했을 뿐 이것이 얼마나 큰 일이 될지는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제 채널은 점점 성장했고 어느새 수십만 그리고 100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글로벌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부모님은 완전히 충격을 받으셨어요. 그날은 런던에 계신 부모님과 화상 통화를 하던 중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내 생활은 괜찮은지,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늘 걱정이 많으셨죠. 그 순간 저는 가볍게 웃으며 유튜브 수익을 살짝 언급했어요. 그런데 반응이 상상 이상이었죠. 부모님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당황하셨습니다. 평생 교육과 안정적인 직업이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부모님에게 인터넷에서 영상을 올리는 것만으로도 많은 수익을 벌어들이는 딸의 삶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죠. 부모님은 아직도 완전히 믿기 어려워하시는 듯해요. 한국에서 활동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에게 특별한 기회가 찾아왔어요. 영국의 한 방송사에서 저를 다큐멘터리로 다루고 싶다는 제안이 온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리둥절해 저도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성공적인 유튜버가 된 영국인으로서 저의 이야기와 문화 교류에 대한 경험을 다룬다고 했죠. 방송 촬영이 확정되자 부모님께서는 처음으로 제 삶을 진지하게 바라보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영국의 거실에서 부모님과 함께 방송을 시청하는 날이 왔습니다. TV 화면에는 한국에서의 저의 활동, 다양한 촬영 장면, 그리고 저의 성장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부모님은 방송 내내 조용히 화면을 응시하셨어요. 마침내 방송이 끝났을 때 아버지가 조용히 말씀하셨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니 정말 대단하구나. 어머니도 눈시울이 붉어지며 자랑스럽다고 안아주셨어요. 이제야 부모님이 저의 선택을 존중하고 인정해 주셨던 순간이었어요. 부모님께서 이제 저의 삶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셨을 때 저는 또 하나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야 했습니다. 한국에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다고 제 일을 도와준다고 했죠. 부모님은 잠시 놀라셨지만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기철과 함께한 시간들, 그리고 그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렸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은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가두려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한국에서 새 삶을 만들어가고 있는 저를 응원해 주셨습니다. 언제든 집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말라고 당부하셨죠. 그 순간 저는 부모님의 품 안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과 영국을 오가며 좀 더 안정적으로 부모님을 볼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단순한 여행 유튜버가 아니라 한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고 있어요. 기철과 함께하는 콘텐츠는 더욱 인기를 끌었고 우리는 한국의 다양한 문화와 일상을 전 세계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카메라를 켜고 구독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에서 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이곳에서 배운 것들, 그리고 앞으로 경험할 모든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어요. 그날 밤 한국의 거리를 걸으며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어요.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내가 틀에 갇히지 않고 도전했기 때문인 거죠.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언젠가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행복한 상상을 하며 한국 방송에 나와 제 이야기를 직접 전하는 날이 오기를 꿈꾸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느낀 설렘과 감동, 그리고 제 열정을 여러분과 계속 나누고 싶어요. 작은 순간들이 모여 큰 꿈이 되고 그 꿈이 언젠가는 현실이 될 거라고 믿어요. 열심히 찍어볼게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지켜봐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